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Thanks God, it's Friday. 네, 멋진 금요일이 왔네요. 벌써 8월 하순으로 넘어가고 이제 더운 바람도 거의 끝나가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때입니다. 이제 22도, 21도 막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선선한 아침 저녁이 되고 있어요. 좋은 시절입니다. 책 읽기도 좋고 운동하기도 좋고 좋은 시절이 다시 옵니다. 벼들은 익어가고요. 좋은 시절에 우리 계좌도 익어가야 될 텐데 한국 계좌들은 잘 못 올라가고 미국 시장은 기회만 있으면 잘 가고, 근데 오늘은 역시나 환의 움직임이 진짜 이게 뭡니까? 1327원, 그리고 또 민주식은 폭락을 했고요. 금융시장 변동성이 좀 너무 크네요. 그래서 오늘장 한마디,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네 시장이. 홍길동이 아니고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네. 그리고 또 하나, 오늘장 한마디, 9월 FOMC까지의 평화의 시간은 점차 짧아지는 것인가. 오늘장을 보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FOMC, 9월 FOMC까지 평화의 기간, 그 조금 전까지 한 주나 그 전까지는 평화의 시간일 거야 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짧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FOMC 전에 시장, 이게 왜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냐면 매일같이 채권 시장에서 하루에 8bp, 10bp 이런 것들이 너무 자주 나타나요. 이거는 조금 뭐라 그럴까? 조용한 것 같지만 조용하지 않은 그런 시장이다. 주식 하시는 분들은 되게 무난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채권 시장과 다른 쪽은 이거는 조금 가격이 변동성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합니다. 오늘 이제 달러부터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달러 원이 1300, 지금은 26원이네요. 조금 밀렸네. 아까 27원까지 가면서 연중 최저치 수준을 갖고, 달러 지수도 엄청나게 올랐죠. 달러 지수가 어제 106.64였는데 107.51입니다. 거의 1% 가까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역시나 유로 달러가 1.017에서 1.008로, 얘가 거의 또 1% 가까이 떨어진 거죠. N은 135.12에서 135.88, 위안은 6.794에서 6.838, 얘도 많이 약세였고, 원화도 어제 1314원이었는데 1327원, 지금은 26원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통화들이 모두 약세였고, 유로화도 큰 폭의 약세를 나타냈는데요. 왜 이럴까? 연합인포맥스 오늘 나온 자료 중에 힌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사벨 슈나벨 유럽 중앙은행 총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 우리 어제 알아봤죠? 어느 나라? 영국. 인플레이션 몇 퍼센트? 두 자릿수였죠. 몇 퍼센트? 10%. 그 전에 9%였는데 이제 10% 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근데 이게 누구야? ECB 총재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파월 의장 같은 사람이. 그러면서 경기 침체 위험이 확실하더라도 다음에 또 다른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지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제목으로 달았던 경기 침체 오더라도 금리를 인상하겠다 하는 얘기는 미국 쪽 얘기가 아니라 지금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발언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로화가 더 약세가 된 거야. 보통은 이제 금리를 올리겠다고 하면 통화가 강세가 되는데, 그 앞에 코멘트가 달렸죠. 경기 침체가 확실하더라도 우리는 금리 올리겠다. 이 총재가 이 정도 얘기하면 경기 침체 오는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로화가 더 크게 약세됐다. 그래서 그나마 원화 보시고 깜짝 놀란 가슴은 약간 쓸어내리셔도 되는 게, 원화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오히려 유로화의 문제였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깜짝 놀라시는 분들은 요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finbiz.com의 오늘 전체 흐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2달러가 오르면서 90달러대로 다시 도달을 해서 오른쪽 보면은 에너지 관련 주식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또 반도체 주식들이 계속 안 좋았었는데 오늘 제대로 반도체 주식들이 반등을 성공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빅테크들은 뭐 그냥 소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넷플릭스 정도만이 조금 높게 올라가. 근데 넷플릭스는 이제 빅테크도 아니네. 모양이 없네. 저기 아주 작게 있네요. 구글 옆에. 그쵸? 네, 그런 정도 보여주었고, 오늘 밈 주식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것도 조금 이따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가가 이렇게 오른 이유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의 재고가 조금 많이 줄었죠. 그 부분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고, 오늘은 이란 관련 뉴스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란이 핵합의 복귀에 실패하면, 이 유가는 크게 위로 튈 수 있다는 것은 감안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구리 가격도 8,000불을 회복을 했고요. 비철금속 가격과 공유의 가격은 혼조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미국의 경기 지표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미국의 경기가 무조건 나쁘냐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은 8월 제조업 활동 지수가 나왔는데요. 6.2가 나왔습니다. 그 0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올라가면 좋은 거고 밑쪽으로 내려가면 활동이 약화되는 건데 이전에 마이너스 12.3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6.2가 나왔으니까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이 부분은 아주 좋다라고 표현하기보단 이전 대비로는 굉장히 회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반면에 컨퍼런스 보드의 미국 선행지수가 발표가 났는데 3월 이후 5달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컨퍼런스 보드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미국의 경제가 3분기에도 확장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올해 말과 내년 초 짧고 완만한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는 전망을 컨퍼런스 보드에서 내렸습니다. 미국 선행지수가 어떻게 나왔냐면 0.4%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116.6이 나왔는데요. 이전에는 마이너스 0.7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나빠지는 폭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5달 연속 나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필라델피아 연준의 고용률은 24.1이 나왔고 이전은 19.4입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쪽에서 오늘 발표된 경기 동향은 8월 달치들은 대체적으로 지난달보다는 좋아요. 연준 경기 동향도 있는데요. 경기 동향 발표도 이전에 마이너스 18.6에서 마이너스 10.6으로 나쁜 게 조금 줄어들었고, 신규 주문 8월치도 마이너스 24.8에서 마이너스 5.1로 이렇게 조금 아주 나빴던 흐름들이 조금 개선된 흐름들이 필라델피아 연은의 지표들에서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요. 25만 명이 나왔습니다. 예상은 26만 5천 명이었고 이전은 25만 2천 명이었는데 2천 명 줄면서 오히려 계속 늘던 신규 실업 수당 청구자 수가 조금 줄었는데요. 이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사주 평균이 조금 더 진성이잖아요. 진성으로 볼 수 있는 사주 평균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24만 6,750명. 이전에는 24만 9,500명. 그러니까 좀 줄었죠. 이것도 조금 사주 평균도 좀 줄었고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433만 7천 명. 이전에는 143만 명. 이거는 오히려 좀 7천 명 좀 늘은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주택 판매가 또 발표가 됐는데요. 7월 기존 주택 판매 481만 채, 이전에는 511만 채. 기존 주택 판매 좀 줄죠. 예상은 489만 채 줄고 있습니다. 481만 채 나왔고요. 기존 주택 판매 전월 대비로는 마이너스 5.9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줄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인플레이션 요인이었던 것들은 지금 확실히 가라앉았고, 유가도 떨어졌고, 주택도 이렇게 좀 떨어지니까 인플레이션 요인들은 떨어지고 있고, 필라델피아 쪽에서 발표한 경기 동향 지표들은 좀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실업수당 청구자 수도 조금 개선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서 미국 경기 자체를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다고 볼 수도 없는 게 컨퍼런스 보드에서 조사하는 미국 선행지수가 계속 마이너스권에서 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미국 경기가 채권 시장에 생각하는 것만큼 나쁘진 않지만 또 좋은 건 아니고 그런 정도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좀 있었는데요. 요거 보기 전에 Fear and Greed 한번 확인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뉴트럴에서 지금 놀고 있거든요.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54가 나왔습니다. 네, 54. 큰 변동은 아니고요. 저게 이제 그리드로 넘어가면 사람들 분위기는 좋아지는데 계속 그거 강조드리고 싶고요. 오늘 그 연준 인사 발언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우리 또 매파의 선봉이죠. 매파의 선봉대 9월 회의에서 75bp 인상을 지지한다. 라고 지금은 그렇게 지지한다라고 얘기하셨고요. 경제를 비교적 좋게 평가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매우 높아 정책 금리를 계속 인상하고 제약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인플레이션에 상당한 하방 압력을 줄 정책 금리 수준까지 계속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 왜 금리 인상 시기를 내년까지 오래 끌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속도와 인상폭 논의를 하기 전에 일단 금리를 올려놔야 된다라는 게 이분의 이야기고요.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23년도 금리 인하 전망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닐 카시카리의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경기 침체를 일으키지 않고 낮아질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나도 몰라.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 근데 지금은 침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더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은 분명하다라고 얘기했고, 네. 인플레이션 하여튼 억제하는 게 급선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너무 적게 정책을 구사해 언더두 폴리시를 구사해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어서 이를 해소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원하지는 않지만 반대로 과도기의 정책을 구사해 오버드 폴리시 해서 경제를 필요 이상으로 긴축하는 것도 원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연말까지 3.75에서 4%의 기준금리를 전망하고 못해도 3% 초반까지는 인상한 후 2023년에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계속 지금 4자가 지금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50bp 25, 25가 아니라 50, 50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50, 50 이런 식으로. 자, 이 부분을 시장에서 소화했을까요? 소화는 했었는데 최근에 주가를 올리면서 그 소화한 부분을 뱉어낸 영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또다시 50, 50, 50 뭐 이런 흐름들이 포착이 되면 시장은 또 잠시 흔들릴 수밖에 없고 채권 시장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올 것이다 라고 보게 되고요. 자, 기준금리 인상 속도는 고용 상황 지켜보면서 조절할 것인데 경기 둔화 압력이 커지는 만큼 정책 실기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얘기했고, 최악의 케이스는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인상한 후 다시 인하하는 것이다 라고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얘기했습니다. 에스더 조시 캔사스시티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해 여전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어떻게 해야 할 건지를 계속 토론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구성원들 간의 이견은 없다. 관건은 인상 속도다라고 얘기했고,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꺾이고 상승률이 크게 낮아질 때까지 긴축 기조의 전환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FOMC 회의에서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화된 발언들이 나왔죠. 이건 뭐죠? 시장이 너무 안심하고 있어서 걱정하고 있는 거죠. 시장이 이렇게 안심하고 있으면 계속 올라갈 수 있고, 계속 올라가면 뭐가 나타난다? 부의 효과가 나타난다. 부의 효과가 나타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금 재점화된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 꼴은 못 보겠다라는 게 연준 인사들 오늘 4명 발언 속에 있는 속뜻이 아닌가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속뜻이 저는 해석이 되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은 경기 침체에 대한 것들을 일부 좀 반영하면서 어제보다 금리가 대체적으로 모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 격차만 말씀드리면 어제 38bp 마이너스 수준에서 32bp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이는 2년물 금리가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3.284에서 3.207로 8bp 가까이 빠졌어요. 그래서 좀 이게 조금 이상하다는 것. 하루에 너무 금리가 많이 빠져서 많이 움직여요. 하여튼 위로 아래로 뭐 8bp, 10bp 이렇게 위아래로 막 움직이니까 뭔가 조금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채권 투자하는 사람들은 좀 힘들겠다. 하루는
온탕 하루는 냉탕 막 이런 상황이라서 좀 쉽지는 않겠다 보여지고 10년물은 2.886%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배드베스 비욘드가 계속 오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크게 해머 한 대 맞았습니다. 게임스톱의 사장인 라이언 코엔이 이 배드베스 비욘드를 많이 갖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지분을 전부 매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장 마감 후에 아예 공시가 떴어요. 다 팔았다. 그래서 장중에 19% 떨어졌고 장 마감 후에 20% 추가 폭락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원 환율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N하고 비교해 보면 원에는 100엔당 976.34 그리고 유로 원은 1338원 42전.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